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말씀드리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생활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노화 속도를 무려 75%나 늦추고 치매 발병 확률을 절반 이하로 만들어준다.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그게 가능하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시겠지만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20억 이상의 의료비 간병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실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사실 노화라는 것이 단순히 주름 몇 개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속 노화를 경험하면 모든 질병의 위험이 덩달아 올라간다고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치매 위험은 4배, 간병인이 필요할 확률은 10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재밌게 살겠다,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간병비와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요즘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충당하려면 대략 20억 정도는 있어야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곧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204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폭발적으로 심해져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200만, 300만, 400만 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의료비도 간병비도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돌보느라 쓰는 시간도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노화를 천천히 저속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야, 노화 얘기 들어봤자 얼마나 와닿겠냐?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가 일찍부터 생활습관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화 속도는 확 줄고 건강 수명은 길어진다는 연구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양제 사느라 돈 쓰는 것보다 운동 배우는데 투자하라. 는 말도 있잖아요. 돈이 허투루 나가는 걸 막고 결과적으로는 20억 이상 아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환장합니다. 사실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치매 발병 확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하면 너무 과장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의외로 진짜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잠, 스트레스, 식습관입니다. 한 가지만 놓쳐도 악순환이 시작돼서 전부 망가집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나오죠. 이게 다시 식욕을 컨트롤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간식 좀 자제해야지 하고 다짐해도 다음날 정크푸드나 단 음식이 막 당겨요. 그래서 또 살이 찌죠.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혈압 오르고 머리도 멍해지고 이거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거기에 가속 노화 식단. 즉 빵, 떡, 국수, 흰밥 같은 정제 곡물이나 설탕과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즐겨 마시면 혈당이 스파이크처럼 훅 치솟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인슐린 분비 스트레스 호르몬이 뒤섞이면서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 치매 온갖 질환으로 이어져요. 이거 정말 환장을 노릇이라고요. 저속 노화와 가속 노화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이 건강 습관인지 악습관인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연구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 쏟아집니다. 사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면 단순히 질병을 한두 개 달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치매 발병률은 4배까지, 간병인 쓰셔야 할 가능성은 10배까지도 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또 한국은행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이후는 고령화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간병비가 300만 원이니 600만 원이니 하는 일이 흔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이미 하루 중환자실 본인 부담금만 100만 원씩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실제로 수중에 20억 있어도 병상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돈이 흘러나가는 속도를 막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면 요즘 사람들 옛날에 비해 피부도 좋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주로 선크림나 화장품, 피부과 시술 등이 발달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피부 노화가 늦춰졌을 뿐 내장 노화는 따로 관리 안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 예전 60년대, 70년대 시절 생각해보세요. 사실 먹을 게 변변치 않아 자연스레 잡곡밥, 채소 반찬, 해산물처럼 건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래 살았어요. 그 시절 어르신들 보면 피부는 햇빛에 그을리고 주름이 많아 노안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내장이나 뼈 근육은 의외로 지금 젊은 세대보다 건강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너무 풍족해서 혈당을 한 번에 확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음식, 가공식품에 중독돼 버렸죠. 매일 그렇게 먹고 일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니 두 다리, 심장, 뇌는 계속 혹사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30대, 40대부터 이미 전성기를 찍고 근육과 뼈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50대 전후로 안경이 오면서 근육과 뼈가 급격히 녹아내리듯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자세 교정 등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귀찮아하고 미루다가 60대 넘어서 건강검진에서 빨간불이 나오면 그때부터 걷기만 주구장창하죠. 그런데 이미 무릎 관절이나 허리, 코어 근육이 망가져 쉽게 통증이 오고 결국 운동도 지속적으로 못하게 되죠. 이 악순환이 가속 노화를 더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 결국 생활습관 전체가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한 가지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새해부터 렌틸콩 좀 먹어볼까?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자제력이 약해지고 자제력이 떨어지면 단 음식을 폭식하고 폭식하면 가속 노화 식사를 하게 되고 염증과 지방 축적이 늘어 이렇게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잠부터 챙기셔야 돼요. 밤에 숙면을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쳐서 다음날 식욕이 폭발합니다. 밥 대신 과자 좀, 초콜릿 하나만, 커피 믹스라도 이러다 보면 점심때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럼 오후엔 졸음이 쏟아지고 또 저녁이 되면 또다시 스트레스를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된다고요. 둘째는 운동에 돈을 쓰자. 영양제 사두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코어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가르쳐줄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세요. 필라테스든 요가든 PT든 배워야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근력과 코어를 잡아주면 90대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예 50대부터 나는 90대에도 어깨 당당히 펴고 걸어 다닐 사람이다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가속 노화 식사 끊거나 줄이기. 빵, 떡, 국수, 흰밥, 액상과당 음료, 달달한 주스 같은 건 한 끼만 먹어도 혈당이 번쩍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결국은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 치매 위험 증가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통곡물, 콩, 견과류, 생선, 채소 중심으로 드시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니까 우리 몸이 편안해집니다. 넷째는 마음 챙김이에요. 심호흡과 명상 또는 단순히 5분 멍 때리기라도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면 전두엽 기능이 좋아져서 간식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내 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용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나는 완벽한 식단만 먹겠다. 그리고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하겠다. 또 채식만 하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해 버립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과 유연함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조금 줄이는 날도 있고 운동도 강할 때가 있으면 쉬는 날도 있어야 하고요. 다만 전반적인 방향을 건강 쪽으로 맞춰 가자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이 어디 쉬운가요? 단순해 보여도 하나하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60대, 70대, 80대 나중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누워서 지내는 인생보다 좀 더 씩씩하게 원하는 곳 다니고 가족들이랑 재밌게 보내고 손주들도 언제든지 안아보고 이런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내가 너무 늦었나? 싶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1%씩이라도 바꾸다 보면 1년 뒤, 2년 뒤 분명히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화 늦추는 다양한 팁 그리고 치매, 허리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내가 아직도 젊다고 방심하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 를 함께 공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지킴이 행동 3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 잠과 운동 스케줄 만들기. 아침엔 적어도 10분 스트레칭, 점심시간 5분 산책, 저녁엔 잠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처럼 3단계로 스케줄 짜보세요.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 휴대폰과 TV를 끄고 누워보세요. 숙면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정제탄 수화물 줄이고 통곡물과 단백질 늘리기. 흰밥 대신 잡곡밥, 빵 대신 통밀빵, 설탕 들어간 음료 대신 물, 허브티, 블랙커피 같은 걸로 대체해보세요.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셋째, 코어 근육 운동 최소 주 2회 이상 배우고 실천하기.
PT든 필라테스든 요가든 선택하세요. 35세부터 몸이 딱딱해지는데 이걸 방치하면 50대, 60대엔 자세가 망가지고 70대에 가서는 허리, 무릎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당장 한 달 정도만 코어 운동 배워보시면 허리가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편해져요.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작심삼일로 끝나면 아깝잖아요. 내 몸을 위한 투자 아끼면 결국 손해다. 라는 마인드로 부디 하나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이드이므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기존 질환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맞춤형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건강을 실천해봐요. 우리가 함께 해냅시다. 다음에 만나요.